머니왕 1부 연이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하선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떤 종목을 통해서 계좌 수익이 있어서 효자다라는 생각 하셨을까요? 저희 계속해서 지금 좀 어지럽고 혼돈의 시장일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수익 관점으로 철저하게 다시 똘똘 뭉쳐서 시장에 대한 이해도, 해상도 다 높여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단 좀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오른 순서대로 좀 모아봤는데요. 먼저 이번 주 1위를 차지했던 것은 동전 종목에서 좀 나오고 있네요. CBI입니다. 한 주 동안 60%대의 상승을 키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에 좀 뛰어오른 게 큰 특징으로 보여지는데요. 키네타 미국 나스닥 상장 소식과 함께 CBI가 지난해 키네타의 지분 투자에서 2대 주주에 올라서 경영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부각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소식에 CBI가 크게 올랐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거의 한 50% 정도 뛰어오른 중앙 D&M입니다. 중앙 D&M이 이틀 연속 좀 급등을 좀 실현을 하기도 했는데 현대아산과 구매 계약이 있었다라는 소식도 있었네요. 이어서 살펴볼 종목 바로 오리콤입니다. 오리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추세를 탔습니다. 최근 구간에 들어서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시도가 그려지고 있고요. 한 주 동안 42%가량의 움직임 보여졌습니다. 시장이 어지럽다라는 또 하나의 방증일까요? 공구 우먼이 한 주 동안 역시 41.55% 정도의 상승을 시현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한때 무증 테마의 거의 대장이지 않았었겠습니까? 공구먼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포착되고요. 한 주 동안 또 중국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관련해서 헝성그룹 또한 움직입니다. 금요일장 상한가로 치솟고 문을 닫게 되면서 헝성그룹의 명성을 한번 시장에 각인을 시켰죠. 한 주 동안 40% 넘게 뛰어 올랐다라는 점까지 확인됩니다. 지금 딱 보더라도 한 주 동안 시장이 특별한 테마라기보다는 그냥 개별적인 이슈나 또 시장에서 좀 쉽게 스칠 수 있을 만한 무증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반응이 나왔구나 체크가 됩니다. 이럴 때 전략 잡기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식을 잘하는 주식 고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현재 구간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 저희가 꿰뚫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텐데요.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이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실수록 채택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많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는 무료 방송이 펼쳐집니다. 오늘 다냐쌤이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냐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방송 끝나고 나서 펼쳐집니다. 11시 한 10분경에 무료 방송이 시작되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FOMC, CPI 변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산을 넘었다. 이제는 종목 장세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타임이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그 종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펼쳐지는 무료 방송에서 함께 나눠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되는 종목은 연락 주시고요. 우리 다냐쌤과 함께 시장 이야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다냐쌤이 머니왕
2부에 함께 하십니다. 바로 좀 인사를 나눠보고 싶네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오랜만이에요, 위원님과 함께. 네. 2, 3년 전에 밤방송에서 네. 뵀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다냐쌤 이렇게 불렀었는데 사실 지금도 저는 다냐쌤이라는 호칭이 더 편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도 괜찮죠? 괜찮습니다. 네, 우리 쌤과 함께 옛날에 우리 남진 선생님의 님과 함께라는 님과 함께, 그렇죠. 네. 자, 우리 쌤과 함께 겨울에는 이제 행복하게 수익 만들 수 있는 때니까 계속해서 시장 분석 이어가 보겠습니다. 쌤, 너무 시장이 저는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어렵기는 매 한 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맥을 같이 보면 네. 시장이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이제 장중 공개 방송에서 지금 시장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시세가 끝나고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를 보여드렸죠. 자, 지금 상태로 본다면 바닥을 잡고 있는 것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바닥을 잡고 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바닥을 잡았다라는 것은 결국에 반등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지수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해서 지수가 뜨면 지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왔던 시가총액이 컸던 비중이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 목요일부터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시장의 주도주 변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2차 전지를 대신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로 인해서 대중국 관련주들이 부각받았고 그다음에 항상 공개 방송에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연말과 연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통신 부품주들이다. 연말 연초에는 수주 이슈가 있고 실적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목요일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수를 가지고 매매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시장이 변화하는 방향을 우리가 먼저 본다면 여기서도 또 초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죠. 그동안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정을 갔을 때 아바타 2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OTT, 디즈니 플러스 투자 확대가 있었고 그러면 OTT 관련주들, 미디어 콘텐츠들 이쪽 잘 보자. 하지만 이제 많이 올랐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습니다만 경기 침체 시점에서 틀림없이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들의 종목군들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CPI라든가 FOMC 이 변수가 13, 14일 있어서 변동성은 있겠지만 여전히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이 점 유념하시고 너무 어렵게 비관적으로만 저는 접근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 어려움에 매몰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또 훌훌 털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 시장 그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우리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이번 주는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거나 뭐 콘텐츠 쪽도 파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금요일장에 있어서는 뭐 5G 쪽도 움직였고 재건도 움직였고요. 또 한 주 동안 살펴보자면 위믹스 사태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다사다난했네요. 이렇게 또 모아놓고 보니까 종목으로 좀 저희 깊게 들여다볼까요? 네. 위메이드부터 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위메이드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위믹스 코인 상장 폐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맞아요. 일단 이 부분은 가처분 인용이 안 된 게 처음이 아니라 이미 상장 폐지 소식이 나왔을 때 주가가 급락을 보였어요. 반영이 됐었죠. 네네. 예.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공교롭게도 수요일 장 마감 후에 가처분 인용이 실패됐다고 해서 우리 목요일 공개 방송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자 20% 이상 개파락해서 출발한다면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모든 악성 매물들은 쏟아졌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의 위믹스 코인 상장 폐지 이슈에 대한 충격, 이 부분이 다 반영된 실적 부진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위메이드 역시도 우리가 봐야 될 건 어떤 거냐면 한번 우리가 실적 전망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하실 수 있겠어요.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 실적 전망 보면 올해 적자 전환 621억 영업이익 적자 전환, 일단 위믹스 코인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됐죠. 자, 그러면 내년도 걸 보자라는 거예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918억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2021년도에는 P2E 게임 이슈로 해서 사상 최고 실적을 974억 왔는데 내년도에는 그 이익에 도달하는 것이고 또 2024년도에는 1,360억으로 영업이익 최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위메이드가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이미 위믹스 상장 폐지 이슈는 지난 11월 25일 나왔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 가처분 인용은 이게 마지막 악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게 자, 이거는 29,000원 수준을 벗어나지 않으면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 얼마까지? 1차적으로는 46,600원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도 저희 역시도 공개방송과 똑같이 매수해서 어제 목표가를 34,600원, 34,600원이 저가거든요. 34,650원이었기 때문에 어제 우리 목표가를 34,500원, 600원 매수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 악재는 반영됐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밴드는 28,600원에서 45,550원 이 범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럼 현재 지금 보유하신 분이라도 여기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 4만 원까지는 구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이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면 결국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44,600원. 여기 보면 이게 제가 이동평균선 중에서 지지와 저항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저는 900일짜리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900일이 지금 코앞했기 때문에 이 밴드 범위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악재라고 했을 때 이때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박앤세일, 염가 매수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네. 항상 시장과는 반대로 접근했을 때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하방 쪽의 변동을 보였을 때 재료를 제대로 분석해서 진입이 가능한지 점검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위메이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 또 제가 또 궁금해진 거는 뭐 이전에도 저도 늘 궁금했던 건데 아까도 또 우리 시청해 주신 분들이 있으시라면 들으셨을 겁니다. 오토속이라고 오지한테 또 안 속아. 그러니까 5G 종목에 대한 분노 섞인 부분들입니다. 근데 움직이더라고요, 금요일에. 그래서 요것에 대한 의미도 좀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지 통신이라는 건, 오지 육지라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어떤 게 온 부분지 네. 뭐냐면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인공지능이라든가 네.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가장 필수 불가결한 게 그렇죠. 통신이에요. 예. 통신이기 때문에 그동안 통신주들은 코로나19 그 영향으로 해서 각국의 투자를 줄였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목요일 공개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죠? 자, 연말 연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섹터는 통신 부품주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드렸던 게 에이스테크와 KMW 주가를 비교했죠. KMW보다 에이스테크가 더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삼성 역시도 지금 반도체와 스마트폰 이쪽에 매출 정체가 있기 때문에 네.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더 확대하기 위해서 삼성 역시도 이제 오지 쪽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그다음에 이제 오지 통신이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때가 어딜까요? 지금 중국의 생산 기지가 어느 쪽으로 옮겨가죠? 중국에서 나가고 오히려 인도, 베트남 이런 쪽으로 그렇죠. 가는데요? 인도 쪽으로 지금 많이 어. 가잖아요. 그러면
인도 역시도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또 인구가 중국을 능가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에릭슨이라든가 국제 세계적인 통신사들 역시도 자국의 통신망 설비도 확대하겠지만 인도에서의 통신 부품 수요가 네.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지 통신망들은 제가 강조했던 연말 연초에는 수주 이슈라든가 내년 2023년 실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지 통신주들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목요일 날 저희 역시도 이 부분은 바닥입니다 해서 이거는 쭉 매수했다가 수요일 날 급등을 했어요. 13%까지 급등했다가 이유가 없었어요. 일단은 저희 이거 6,100원, 6,050원, 6,100원 일단 매도합시다 했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나왔거든요. 자, 이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분봉 급락은 뭐라고 하죠? 매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났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 매수해야 되겠죠. 또 어제 목요일 공개 방송에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해서 전환사채라든가 이런 것들 발행 시장을 확인시켜 드리면서 KMW보다는 에이스테크가 더 간다. 그 근거가 뭐냐면 에이스테크는 많이 빠졌어요. 실적 개선도 기대되고 네. KMW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에이스테크보다는 이건 빠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죠.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전환사채가 중도 상환됐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실적 이슈로 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중도 상환,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해서 시장에서 주식 전환해서 매도하는 게 회사의 재무건전에서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은 또 이제 단기적으로 거래가 많이 수반됐죠. 우리도 이제 7,100원, 6,950원, 7,100원 선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쉬어가는 모습 나올 때 다시 공략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적으로도 설명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근데 위원님, 우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마지막 종목 좀 간단하게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어떻게 보세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슈가 있다고 했죠. 아바타 물의 눈. 자, 이 부분 개봉하기 때문에 네. 이 관련 이슈들은 있다. 그다음에 중국에서 OTT 수요가 증가된다. 그러면 키다리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쉬어갈 수 있겠지만 실적 개선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 1,500원 돌파 시도 나올 것이고요. 이거 돌파한다면 한 단계 12,000원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으로 이번 주 시장 한번 분석해봤고요. 잠시 정리 후에 우리들의 고민되는 종목에 있어서 정말 자세하고 친절한 다녀쌤의 솔루션 들어보러 떠나보겠습니다. 전화, 문자 함께 열어져 있습니다. 전화번호 01786-1022번, 01786-1023번이고요. 문자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벌써 이미 전화 연결이 빨리 되어 있다라고 해서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잘 보냈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대덕전자 갖고 있고요. 네. 매수가와 이- 비중은요? 29,000원에 15% 갖고 있는데요. 29,000원에 그러면 초기에 바로 들어가신 걸까요? 한 번에? 예, 한 번에 들어갔어요. 예. 아, 네네. 시청자님 그러면 혹시 올해에 들어가신 거죠? 네, 금년도에 들어갔어요. 예. 네. 아이고, 9월 달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다시 또 저점을 향해서 내려가다가 어제장 좀 방향 턴하는 모습이 그려져서 지금 앞으로 어떤 부분들 주목할 수 있을까 고민이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 가장 고민되실까요, 지금?
그래서 내년도 한 1분기나 이렇게 가고 하면은 3만 원 이상 돌파를 할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전화드렸거든요. 내년도 초에 있어서 3만 원 돌파 여부 가능할지 이 부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다냐쌤 나와주셨고요. 바로 또 해결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3만 원 돌파 기대해 안 하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올해 실적 좋고 내년 실적 좋으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자,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재무 실적표를 보면 네. 자, 2022년도 올해 예상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3배 이상 늘어났어요. 300%예요. 그러면 2023년도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면 대략적으로 10%가 안 되죠. 10% 수준이죠. 그러면 자, 지금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컸을 때가 지금 여기 보면 2021년이고 그 영향이 2022년까지 연결됐어요. 그러면 주가를 보더라도 자, 2021년과 2022년까지 실적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34,000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이익 증가율이 감소된다라는 거죠. 감소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익 증가가 되면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기관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막연하게 3만 원 이상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금 비중이 이게 주식 비중이 15%면 차라리 현금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자. 얼마 선에서 매수하냐면 2만 원에서 2만 500원 이 부근 오면 차라리 15%를 더 채우자. 왜냐하면 2023년도 일단 영업이익 개선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반등 목표를 26,000원에서 27,000원을 보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서 매수를 3만 원에 하셨어도 여기서 추매가 안 됐다. 그러면 저는 27,000원 부근에서는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조금 결단도 필요해 보이는데 좀 재무와 함께 분석을 해주셨어요. 혹시 추가적으로 괜찮으실까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현명한 판단 그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전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래서 주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냐쌤과 함께 이제 계속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먼저 고민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 전화 연결이 됐다라고 해서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목소리에 에너지가 넘치셔서 예, 저도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유, 자, 우리 예, 어떤 예. 종목 볼까요? 롯데케미칼이요. 롯데케미칼 매수가와 비중은요? 매수가가 좀 높아요. 23만 1,000원에 예, 500주 30%입니다. 예. 자, 시청자님 23만 1,000원이면 작년 12월 달에 했어요. 제가 아까 물어볼 거 알고 딱 대답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거의 지금 1년이네요. 예. 1년 동안 계좌 열어볼 때마다 롯데케미칼 이거 보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 게 말이요. 요번에 19만 6천 원 갈 때 팔아야던데 안 팔고 그냥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상증자를 받아야하려는지 어찌하려는지 모르고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갖고 와도 될라는지. 그렇죠. 이런 예? 유상증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고 지금 그래도 다시 좀 추세를 돌리고 올라가려는 건가에 대한 중대 예. 기로에 서 있어서 전화 잘 주신 것 같아요. 또 우리 다냐쌤이 예. 잘 봐주시거든요. 통화 한번 해보세요. 예, 아이 고맙습니다. 자, 2년을 가지고 계셨으면 저는 투자를 하실만 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가시덤불에 누웠어요. 숙면을 취하고자 라텍스 침대 매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가시덤불이었거든요. 그건 누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 첫 번째로는 매수 가격이 잘못됐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예. 뭐냐면
저는 2년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손실을 좀 안 보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하는 부분이 롯데건설 지원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악재를 보였지만 이쪽 그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예.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는 업황 개선이기 때문에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서 적자 전환 예상됐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고 그다음에 유상증자 이슈로 해서 업황 개선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거든요. 근데 2023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뭐 항상 이쪽에 이익률이 좋았을 때 4분의 1 수준이지만 점차적으로 이익률이 개선되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가 지금 연기금이라든가 외국인들 매수했던 평단을 보시면 대략 현재가 수준 18만 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저는 유상증자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업황 개선 때문에 자, 그다음에 유상증자 참여하셨을 때 목표 주가는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저는 이제 저항 목표를 1차 900일을 보거든요. 900일이 얼마 있냐면 22만 4천 원이에요. 그럼 이게 주가가 변동하면 900일 이평선 가격도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반등 목표를 차라리 22만 원에서 22만 4천 원 보시고 여기서 정리하시고 19만에 안 파신 거 잘하셨어요. 한번 22만 원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2만 원이요? 22만 원. 22만 원. 예, 22만 원까지는 올라오겠어요? 네, 2년을 기다리셨는데 2년이요. 이게 실적이 개선되는 게 나오는 게 보통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그 다음 그해 실적 예상이라든가 증권사 보고서들이 나와요. 실적 개선이고 이런 업황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나오니까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 전문가님 언제쯤 그렇게 올라가겠시오? 언제쯤인지 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실적은 주가를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올해 실적이 발표되는 게 내년 3월경이잖아요. 이 시점까지서는 혼조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전에 한 번은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말 연초됐을 때 2023년 실적 전망 먼저 얘기하면 거기서 먼저 갈 수 있고 3월 실적 발표를 하는 시점에서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너그럽게 내년 2월, 3월 초중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세요. 갖고 가요. 네,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12월 달에 팔지 말고. 네, 19만에 뭐하러 팔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유, 네. 에너지 넘치게 꼭 수익까지 달려가시길 응원드릴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앵커님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이번에 문자함으로 좀 넘어가서 종목 고민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문자 보내주셨고 LIG 넥스원 이 종목 한번 볼까요? 비중 10%고 93,000원 현재 매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84,0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속 하락을 좀 합니다. 손절까지 좀 열어둬야 할까요?인데 사실 좀 지지를 해주길 원했는데 위원님 이게 어제장에 다시 한번 흘러내리면서 고민 더 깊어지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손절 기준은 설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 부분이 기관들 외국인 나간 부분이고 실적 개선 부분이 이것도 똑같이 보시면 돼요. 실적 보면은 올해 증가율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올해 주가 내년까지 실적 개선은 기대되는데 올해 실적 개선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LIG 넥스원은 자 2020년하고 2022년 올해 실적이 결국에 주가에는 이렇게 반영됐다라는 거예요. 미리 반영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방산 수율은 증가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 영향이기 때문에 82,000원을 깨면 저는 손절 기준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고 손절을 만약에 않고 내가 버티겠다 하면 9만 원에서 9만 4천 원까지를 한번 버텨봐도 한번 두 개 중에 하세요. 빠른 매매를 하신다면 손절하시되
버틸 수 있다면 9만 원에서 9만 4천 원 반등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워낙 또 손절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시나리오 제시해 주셨고 우리 시청자님의 성향에 따라서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하나 빠르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문자 볼까요? 지금 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 12만 9천 원이시군요. 자, 10%인데 지금 추가 매수가 위원님 이거 빨리 도와주세요. 네. 요거는 추가 매수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실적 감소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는 전년 대비 절반으로 죽었고요. 또 내년도에는 또 감소되잖아요.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뇌전증이라든가 이런 치료제 이슈들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모 쪽에서 매도하지만 투신들은 매수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 지금 9만 6천 원부터 10만 2천 원 여기서 차라리 매도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잘 도움 받으셔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게 진짜 때가 올 수 있는 날이 있기를 희망하면서 저희 대응 관점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종목 더 열어볼게요. KG스틸 볼까요? KG스틸 탈출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9,870원에 15%입니다. 9,870원에 진입이 되셨다면 이게 한 차례 횡보 좀 하다가 다시 좀 추가 하락을 하기 전쯤에 진입이 만약에 최근에 들어가셨다면 이때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은데 위원님 KG스틸에 지금 모멘텀이 있나요? K스틸 같은 경우는 쌍용차 정상화됐을 때 그쵸. 그 부분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네옴시티 스마트 빌딩 관련 그런 이슈가 네. 있어요. 저는 물려도 되는 주식은 저는 물려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차라리 요거는 KG스틸은 이쪽으로 한번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기다리는 거 잘 하신다면 8,000원에서 8,300원이면 KG스틸 한번 모아 보셔라.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9,500원 한번 걸릴 수 있겠지만 여기를 보지 마시고요. 여기를 보지 마시고 1,500원까지 한번 1차적으로 보셔라. 저는 이렇게 보시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숨어있는 재료들이 좀 있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볼 수 있는 부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어 보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1,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KG스틸 한때 엄청났던 종목이었어가지고 저도 궁금했는데 솔루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도 살펴봅니다. 이 종목도 엄청났던 종목 아닙니까? 2520님, 미래나노텍. 야, 2450원에 20%인데 2450원 사자마자 하락하네요. 라고 말씀해 주신 걸로 봐서는 최근 구간에서 좀 다시 갈까 싶어서 단기 좀 지지받고 다시 갈까 싶어서 좀 진입하셨던 게 아닐까 싶은데 심지어 어제장에 좀 더 많이 흘러내렸었군요. 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배터리는 빠지고 오히려 중국향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쪽, 그다음에 저평가 쪽으로 가는데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저희 같은 경우도 요날 겨울 목표가까지는 갔다 와서 매도는 단기 매매했는데 밀렸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수산화 리튬뿐만 아니라 2차전이 다 밀렸잖아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거 보면 한 번쯤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손절하지 마시고 저는 배터리 쪽으로는 저는 매도 쪽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8,000원에서 19,500원, 18,500원에서 19,500원 사이라면 일단 원금 생각하지 마시고 분할 매도해서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한동안 정말 시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열로서 또 자리가 인식할 수도 있는 구간이라는 점, 보수적으로 좀 대응해야 하다라는 점, 미래나노텍 들어봤기 때문에 꼭 현명한 판단,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종목 상담 이어가 봤고요. 여기서 잠시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 다녀쌤은 지금 구간에서 어떤 종목을 바라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판단하고 계실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떤 종목이 좀 매력적으로 보여져요, 지금? 저는 이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침체된 우려감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은 항상 배신하지 않는다는 대전제와 두 번째로는 이제 고배당 매력이 기대되는 그러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낙폭이 컸던 현대 로템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저희가 원하는 가격이 있어요. 이것도 저희 매매 기술에서 우리한테도 한 20% 이상 수익을 줬던 부분인데 다시 제자리가 왔거든요. 고배당과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거를 주가를 올렸던 매수 주체들이 물려있는 단가가 지금 단가보다 높아요. 그러면 이 주체들이 운전하는 거를 한번 가만히 봤으면 좋겠죠. 그래서 자세한 가격 가격 전략은 공개 방송 때 이런 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어떤 포인트들 봐야 하는지, 그 이슈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가격 전략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는 현대로템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위원님 들어봅니다. 또 토요일 첫 무료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위원님 근데 주제가 되게 재미있습니다. 위원님 이제 다시 종목 상태 큰 산 넘었기 때문에 종목 상태로 보도록 하자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위원님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가를 알려주실 거예요? 어떤 부분 알려주실 거예요? 종목 찾는 방법, 저는 이제 종목을 찾는 드리는 방법. 예, 저는 공개 방송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고기 잡아줘봤자 먹으면 소화되면 배고프거든요. 고기 잡는 방법을 제가 계속 알려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큰 산은 넘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종전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거 나왔기 때문에 측근 쪽의 발언이. 네. 이쪽 재건주들 움직였는데 그쵸. 오늘 새벽에 나온 거는 푸틴이 미국처럼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 음.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다음 주에 있을 FOMC의 회의와 CPI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 자, 인플레를 잡을 거냐, 경기를 죽일 거냐. 파월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렇다면 금리에 대한 부담은 저는 감소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 거냐? 예. 그거 말씀드리려고 근데 진짜 합니다. 완전한 변곡인 상황이네요, 지금이. 근데 변곡이 맞죠? 네. 모든 게 거의 다 반영됐으니까.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네.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거는 종전이거든요. 중요한 건 러시아도 이제 전략 물자 다 소진됐고 지금 젤런스키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러시아 드론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연합이나 무상으로 원조를 해주지만 이들 역시도 장기전 가는 거, 확전 가는 거 싫어하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전쟁은 차츰차츰 종전에 대한 가닥을 잡을 거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라든가 침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아싸.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는 아버님 댁 보일러 놔드리는 것을 꼭 실현하도록 한번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방에 좀 보일러부터 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제 방 보일러부터 놓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좌도 후끈후끈하게 뜨겁게 보일러 놔드려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현명하게 고기 잡는 법부터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우리 다냐 선생, 우리 다냐쌤의 공개방송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 클릭하시면 되니까요. 함께 보시죠.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다냐 선생님 오늘 또 나와주셨는데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길 희망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시장 이해도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겠습니다. 정말 오늘 다양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종목 보는 법에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무료 방송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2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인데요. 자, 상한가를 갔어요. 진짜 이거 줄여서 쌈지라고 부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SAMG 엔터. 굉장히 또 큰 모멘텀 덩어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너무 좋게 신규 상장이 잘 됐던 부분이었는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또 앞으로 어떤 선물 보따리가 풀어질지 저희 미리 예측하는 힘을 지금 갖고 있어야 다음 주에도 수익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무료 방송 펼쳐져 있으니까요. 이 방송 끝나고 함께 참여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다니아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교장 선생님과 좀 함께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좋은정보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근데 교장보다는 우리 위원님은 선장님이신데, 그죠? 네, 선장이죠. 예. 이제 좀 전에 제가 이제 밖에서 우리 단야 선생 방송을 봤거든요. 네. 절친입니다. 절친이시구나. 아, 옛날에 방송도 했었고 뭐 최근에 방송에서 못 봤는데 네. 오늘 토요일에 출연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어쩐지 반갑다 친구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예. 앞으로 단야 선생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정통파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많은 그 도움을 드릴 거예요. 예. 네. 자, 우리 시청자분과도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장으로 좀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번 주 시장은 뭐랄까, 진짜 종목 보는 눈이 좋은 사람들은 너무 즐거웠던 장? 근데 힘들죠? 근데 이게 추격하다간 꼬리 물리기 십상이고 당연하죠. 이게 너무 어려울 빨리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빨라요, 진짜. 그래서 많이 힘드실 텐데 이번 주 한번 시장 잠깐 리뷰해 드릴까요? 좋아요, 좋아요. 예, 일단 지수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목요일 날이 쿼드리플 유칭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때 하락을 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반격에 성공하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확보했고 또 종목으로서는 이제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요즘은 이제 제가 좀 구성을 달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OTT 컨텐츠를 보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일정별로 쫙 해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이 좀 시세를 내서 다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현재 한번 시장부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자, 일단 이제 코스피 차트예요. 우리 앵커님 아까 말씀대로 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고 또 이렇게 올라나와서 하면 또 물리기 쉽고 또 이렇게 항상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중심 잡는 딱 하나의 테크닉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술적 지표예요. 기술적 지표는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 결국 박스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계속 박스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음선을 주고 이 노란색 꼭 체크해 보세요. 이 노란색은 뭐냐면 과매도권이고요. 근데 이 과매도권에서는 좋은 뉴스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빨간색 부분에서는 막 환호성을 하죠. 우리가 한번 지난 것들 한번 한번 되돌아보면은 반추해 보면 이때 굉장히 공포스러웠거든요. 저 줄기차게 이때 매수를 외쳐댔습니다. 그때는 야 어떻게 저 친구는 저 위원은 맨날 매수만 이럴 때 매수하는 거 이럴 때는 매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박스권 장세고 코스닥도 역시 보시게 되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도 0.98% 오르면서 60일선을 지지했어요. 이게 다이버전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박스권이고 또 무엇보다도 사실상 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이제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크게 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컨텐츠리 중앙 이런 것들도 좋은 시세를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한번 컨텐츠리 중앙도 보면은 꾸준히 상승이 일어났죠. 예,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막 춤 맞춰야 하나 이렇게 근데 한번 저희가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리드를 해야 수익과는 가까워질 것 같은데 쫓아가다 보면 체력만 좀 저희가 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이 시간 위원님의 말씀 참고하면서 제대로 종목을 고를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음 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요? 시장을 보는 핵심 키포인트는 지금 로테이션 종목 장세다. 로테이션 종목 장세. 우리 앵커님 지난번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태조 이방원 종목을 들고 있지 않으면 좀 팔부추되는 거야. 소외됐었죠. 근데 어제 이제 안타까운 좀 상황이 좀 벌어졌잖아요. 네. 뭐였죠? 2차 전지가 급락이 맞아요. 나왔죠. 어제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대표단이 그 IRR 그뭐 재협상에서 갔는데 그게 이제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2차 전지가 좀 많이 내렸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니까 뭐냐면은 태양광,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그런 종목들이 좀 방산주들이 조정을 받은 반면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커요. 컨텐츠, 그다음에 또 엔터, 화장품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로테이션 종목 장세의 성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종목 장세를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컨텐츠 OTT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떤 이슈가 있고 일정이 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 보통 이미 이슈화되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슈 같은 일정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에 참고하셔서 좀 앞서가는 좀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함께 보도록 해요. 네. 이미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텔 그 CEO가 우리나라 겔싱어라는 분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9일날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삼성 그 DS 부분 그런 이제 CEO도 만나서 서로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이재용 회장도 어제 이제 그 귀국을 했거든요. 9일날. 그래서 만남이 성사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5월 달도 이제 방한해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인텔 CEO 방안이 좀 이슈화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용 회장을 만난다라면 가온 칩사랑과 넥스트 칩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부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이재용 회장이 유럽 출장 갈 때, 영국 출장 갈 때 AR에 그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 M&A 이슈 때문에 함께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13일은 뭐가 있냐면 우크라 재건 지원 국제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제 좀 움직이긴 했는데 뭐 대무라든가 SY, 덕신 하우징, 현대 에버다임 이렇게 이제 이것은 우크라 재건뿐만 아니고 네옴시티하고 같이 동일 테마이기 때문에 함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컨텐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 봐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OTT가 지난번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학교는 그다음에 또 뭐 이상만 변호사 뭐 우영우인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히트를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미 7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커넥트가 나왔어요. 정혜인 주연에. 그래가지고 스튜디오 들어가니 그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1일 날 좀 앞서가서 본다면 카지노가 개봉을 해요. 이것을 제작하는 회사가 컨텐츠리 중앙입니다. 물론 제작사는 BAE 엔터테인먼트인데 이게 바로 JTBC 그러니까 컨텐츠리 중앙, JTBC 다 이렇게 어떤 거죠? 같은 그룹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출연하는 배우들이 좀 건출해요. 최민식, 손석구, 이동희 주연. 특히 이제 최민식 같은 경우 완전 연기파죠. 제가 뭐 좋아하는 배우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왜 제가 배우까지 말씀드리냐면 사실 어떤 드라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다 보게 되면 물론 그 작가의 구성이라든가 컨텐츠도 있겠지만 누가 주연하느냐 거기에 따라 또 흥행도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저는 특별히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또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더 글로리가 이제 개봉된다고 그래요. 이것도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스튜디오 드래곤은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송혜교 주연, 그래서 어떻게 될지 지금 두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저는 무빙을 좀 이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 제작사가 뉴예요. NEW.
예, 그래서 스튜디오 앤 뉴 이것을 이제 만드는데 유송영, 조인성, 한효주 다 연기파들이죠. 예, 또 뭐 조인성이랑 한효주 씨는 또 인물도 걸출하고 잘생겼고 그래서 이런 것들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2월 중에 한중 외교 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때는 뭘 봐야 되냐? 당연히 엔터죠 보셔야 되겠죠. SM이라든가 JYP 엔터, 그다음에 이따 말씀드렸지만 쌈지라고 그러나요? 나 처음 듣네요. 그래서 참 많이 배웁니다. 우리 화서 앵커님한테. 쌈지, SAMG 엔터,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에다가 이제 곁들여 봐야 될 게 사실 여기 게임이 좀 수정이 안 됐는데 게임보다는 면세점, 이제 한약 해제하고 결국 얘들도 이제 제로 코로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이제 누구들의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화장품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가 머리에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또 흐름이다 보니까 정리 잘 해주셨다라는 생각 들었는데요. 위원님의 이제 엑기스 시간을 토요일마다 듣다 보니까 좀 똑똑해지는 기분이고 좋은데 뭐니 해도 진짜 중요한 것은 종목 보는 눈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종목으로 좀 넘어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한 주 어떤 종목들이 좀 위원님의 눈길을 사로잡았는지 궁금하네요. 수익을 내는 비결은 어떤 내용, 그러니까 뭐 일정 같은 경우는 저는 옛날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슈화 되는 것도 우리가 선점하지 않은 의미에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르고 이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종목들을 뒤늦게 복귀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일정을 미리 짚어드린 것들이 미리 준비하시고 그런 것들을 아무 때나 매수는 아니고 좀 앵커 말씀한 대로 자리가 있는 거예요. 맥점 자리.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 기업 내용도 마찬가지고 시장 트렌드도 마찬가지고 남보다 한 발 앞서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맥점에 잡는 것이 바로 성공 투자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오늘 무방 주제가 선물 보따라고 그랬죠. 아까 쌈지 그것도 상도요. 아침마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번 주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아침 8시부터 8시 반까지 매일. 왜냐하면 늘 지난 다음에 나오면 밤방송 같은 데 보게 되면 뭐 때문에 오르고 뭐 때문에 내리고 진짜 투자에 도움이 되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투자분들을 위해서 그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감사하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이게 뭐냐면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에요. 황금 맥점 전략이란 뭐냐면 장이 끝나면 그 다음날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기술적 분석에서 아주 저점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똑같이 모닝 브리핑, 그러니까 아침 선물 보따리, 그 다음에 또 노란톡, 여기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노란톡에 다 똑같이 추천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동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종목이 바로 대한항공 우선주입니다. 자, 대한항공 우선주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상승이 일어난 다음에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죠? 이평선이 밀집되어서 이게 양양음 패턴, 특히나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마셨으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역전된 망치의 도지거든요. 이거 VI 걸리면서 19%나 당일날 급등이 나왔거든요. 역시 저점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저스템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역전된 저 봐요. 양양음에서 도지가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것도 급등이 나왔고 다 똑같이 제가 무료 톡방에서도 다 노란톡에서 해드렸던 거고 이것도 VI 걸리면서 18%나 올랐다. 저스템이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참 쉽죠. 그 다음에 또 대한뉴팜을 보세요. 우리 앵커님, 제가 한 질문 드리고 싶대요. 진짜 쉽죠. 양양 패턴에서 이 도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7%나 올랐어요. 이 대한제품 전혀 이슈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제가 다 여러분들 똑같이 아침에 선물 버튼을 풀어서 그냥 당일치로 17% 올랐죠. 이평선 밀집에서 양양음 패턴, 역전된 망치의 도지,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대한항공 우선주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주식을 보게 되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좋은 수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 제작진께서는 여기서 제작진 꼭 한번 노란톡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제가 쌈지라고 쌈지엔트가 훨씬 발음하기 좋은데요. 그래서 SAMG는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방송에서 뭘 봤냐면 컨텐츠를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SAMG 엔트가 컨텐츠인 줄은 몰랐죠. 예, 대부분 모르셨습니까? 아, 저 신규상인줄 내가 들어갔으니까 많이 튄 섹터인데 아닙니다. 왜 기업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이 회사는 뭐냐면 키즈 3D에서 키즈 어린이들을 위한 예,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대표 중에 미니 특공대, 그다음에 캐치 티니핑이라고 있습니다. 그 그래픽을 보니까 참 이쁘게 그 애들 눈에 띄게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잘 만들었던데 물론 그냥 그 캐릭터만 봤습니다만은 그것이 중국에서 빅히트라고 있습니다. 그럼 포함되죠? 자, 야, 그 하나ning 해제되죠? 중국에서 이미 지금 이 굿즈만 가지고 1,800억 매출을 올리고 있죠? 자, 그리고 이 회사에서 희망 공모밴드가 26,000원까지 했는데 19,000원인가 상장됐으니까 17,000원인가요? 얼마나 이게 지금 17,000원이군요. 얼마나 이거 박인셀입니까? 절대 놓치지 않죠. 이때에서 이게 대장이에요. 사실 컨텐츠 대장은 이거고 그러면서 상한가면서 50% 여기서 또 매수해서 14%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좋은 수익을 냈는데 이게 대표적인 애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아침 선물 보따리에서 많이 드리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그다음에 화장품 섹터인데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양양원 패턴에서 이것도 12% 정도 그냥 뭐 당일날 12% 정도 이렇게 상승이 일어났고 또 하나 이제 아이패밀리 SC가 있다. 이것도 양양원 패턴이죠. 음선 공략에서 자꾸 공략하셔야 수익을 많이 내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이제 좋았던 게 뭐냐면 5G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이재용 그 회장의 행보를 잘 보시자. 그래서 인텔 그 회장이 방안에서 그것도 이제 아까 제가 뭐 가온칩스라든가 그런 것들 한번 넥서스 보시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솔리드는 왜 이렇게 올랐냐면 사실 이제 5G는 사실 HFR 같은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 소개시켜드렸지만 60% 완전 저점에서 좋은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가벼운 종목들이 움직이거든요. 그 두 가지 맥락에서 그래요. 뭐냐면은 이제 자꾸 정부에서 니들 5G 왜 투자 안 해? 라는 얘기를 자꾸 프레스 압력이 가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번 이재용 회장이 어디를 갔죠?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바로 5G하고 삼성이 특히 5G 아닙니까? AI를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슈화 돼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슈화 되죠?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도 뭐냐면은 보면 도지 나가죠? 이게 뭐냐 스타라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저도 이게 아침부터 여러분께 선물 보따리 추세 12% 올랐고 그다음에 솔리드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바이오에서는 알테오장 같은 거 이것도 어떤 양음이 나왔죠. 이것도 11%나 상승 나왔죠. 알테오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머니투데이 H청자분들 특히 밤방송 우리 이화선 앵커하고 처음에 여의도 주식항에서 600%의 사나이로 만든 그 종목인데 이렇게 저점에 잡으면 뭐 이렇게 이렇게 안정되게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현대 에버다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냐면 이 종목들은 아침에 제가 선물 보따리 8시부터 8시 반까지 다 이런 거 똑같이 추천드렸던 종목이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어떤 음선 3개에서 포착됐는데 살짝 누르더니 기어이 10%나 어제 급등이 나왔네요. 그다음에 또 화장품에서 아이패밀리 SC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수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들 하나하나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심화 시간으로 넘어가서 더 구체적으로 그 맥점에 있어서 비밀을 조금 더 풀 수 있도록 다가가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심화 시간이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오늘도 뒤에 후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더 정확한 느낌인데요. 위원님, 네. 자 진짜 개별 로테이션 종목 장세라면 종목 보는 눈을 그동안 기르셨던 분들에게는 쉽게 또 흘러갈 수 있는 장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저희 더 열심히 공부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우리가 수익을 내는 건 참 어렵죠. 근데 제 경험상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는 이제 주제넘게 아까 우리 이화선 님께서 교장 선생, 선장 그런 표현 하셨는데 제가 요즘 아침에 이제 여러분께 아침 선물 보따리를 풀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인기 영합보다는 정말 개인 투자자들 수익을 위해서 이제 저 남은 제가 얼만큼 이건 뭐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얼만큼 활동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좀 돌아다 보니까 정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떤 팁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제가 또 이름을 남길까 그런 생각도 하는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거든요. 아주 그것도 혹독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95% 분들이 이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루저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감정이입.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을 내가 저 종목을 못 사니까 바보 같으니까 쫓아다니는 거.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종목들을 뒤늦게 가담하는 거. 그리고 내용 있는 종목들이 결국 주가는 펀더멘탈을 반영하는데 내용 있는 종목들이 좀 내렸다고 매도하는 거.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들이 늘 소위 말해서 반대로 매매를 하실까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생각을 잠깐만 바꿔보세요. 청개구리 한번 생각을 가져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매매를 해오셨다라면 이제부터라도 이제 금리도 다 가잖아요. 성공 투자를 하려면 제가 늘 그때 어떻게 보면 그 문학적인 표현까지 있겠습니까? 좁은 문을 선택하시라. 그게 뭐냐?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저점 잡을 때 뉴스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만족할 만한 수익을 주는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같이 공부하시자고 종목들을 예시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 그리고 내가 늘 장중 시세 보면서 야 오늘 테마가 이걸로 돈 오만 해서 쫓아다니면서 매매하는 건데 그보다 앞서서 잡았던 건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래 나노텍입니다. 미래 나노텍 이 지금 경우의 수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케이스가 많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여기 방송 스튜디오 밖에서 보니까 탄야 선생님이 이제 종목제 나눌 때 미래 나노텍을 말씀하시더라고요. 24,400원에 매수하셨다는 거예요. 24,400원 매수를 참 안타깝네요. 그분 그러니까 아니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만큼 올랐을 때 매수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있는 종목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 자 트렌드를 아셔야 돼요. 자 이제 2차 전지를 만들 때 리튬이라는 게 뭔가 아셔야 돼요. 리튬이 뭐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반도체를 IT의 백미라고 그러고 2차 전지에서 리튬을 백미라고 그래요. 쌀.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리튬이 꼭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거기에서 리튬은 이제 환경 문제도 있고 어떤 자원의 편재성, 그다음에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수산화 리튬만 바로 이 회사예요. 포스코에 납품하고. 일단 내용은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맥점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뉴스가 안 나와요. 이럴 때는 잠깐 뉴스에 나오겠죠. 이미 이때 늦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양양 패턴을 잡아서 계단식에서 206% 상승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굉장히 주식 쉽게 하십시오. 이것만 체크해도 여러분 더 크게 안 내려요. 빨간색이죠. 근데 이때 이슈가 된단 말이에요. 빨간색이죠. 빨간색이죠. 다 꺾이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노란색. 이럴 때는 봐요. 노란색 거의 가까워지고 있죠. 오실레이트가 20에 육박하고 있죠. 이럴 때는 매수하면 돈을 수익이 많이 나지. 주식이 100% 이길 수는 없지만 손해는 최소화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미래나토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EM 플러스가 있습니다.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냐면은 여러분 똑같이 이것도 다 2차 전지의
모멘텀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죠. 이제 가끔 우리가 그때 요즘은 조금은 안 하지만 우리 화선 앵커하고 맨날 하는 얘기가 넘버 5예요. 저는 5를 굉장히 좋아해요. 럭키 세븐요? 럭키 세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럭키 세븐은 서양 문화고요. 럭키는 뭘까요? 주식은 운으로 하는 거거든요. 운?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주식은 논리고 과학이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한 25년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언제까지 할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25년 동안 이 바닥에서 이 증권시장에서 수익 나는 건 딱 5% 정도만 돼요. 통계적으로 주소 상관없어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지금 상위 5%에 들자. 그래서 넘버 5. 그다음에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를 다 보셨죠? 거의 수익을 줘요. 그래서 저는 5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 보세요. 양양음. 넘버 5예요. 계단식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또 141%. 이게 특징이 뭐냐? 참 우리가 뭐 단타한다고 그러죠. 늘 이슈화되면서 저도 옛날에 그런 매매를 해봤는데 말이에요. 진짜 수익이 조금 나고 잘못하면 늘 내립니다. 이미 많이 올랐었다는데. 근데 이게 특징이 뭐죠? 다시 한번 볼까요?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루는 게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EM 플러스도 역시 2차 전지 그런 관련주였다. 이제 좀 진도를 빨리 나갈게요. 자, 청담 글로벌도 이미 이때부터 포착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좀 날짜를 나오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약간 이제 좀 변화가 됐는데, 예. 청담 글로벌 요것도 한 열대 잡아가지고 물론 저점 깨지 않고 52%나 상승했다. 청담 글로벌이 화장품 그 회사라는 걸 잘 아시죠? 징동닷컴에 입점해 있는 그런 회사가 잘 아실 겁니다. 금양도 마찬가지예요. 금양 같은 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점이었죠. 이런 종목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수화학, 그다음에 리튬에서 그다음에 미래나노텍, 금양 이게 이제 개별 종목에서 좀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금양은 어떤 거냐? 저는 이것도 황금 맥점이 잡았어요. 미래나노텍에서는 크게 수익 났죠. 근데 금양 같은 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콩고의 지분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분 콩고의 그 광산 지분,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떤 위험성이냐면 항상 또 자원을 무게화했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뭐 좋은, 그리고 뭐 동일 섹터에서 똘똘한 하나만 잡으면 되죠. 이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금양 말씀드리고 또 소카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실래요? 사실 소카는요 굉장히 좀 고생했던 종목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저도 고생했었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결국 미래 패러다임을 봐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지금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전 정부에서는 어떤 거였죠? 카카오를 굉장히 밀었어요. 근데 카카오가 좀 많이 내렸죠. 근데 카카오 택시 이런 것들이 막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뭐 타다 같은 거 이게 이제 차량 공유제인데 이런 것들이 안 됐죠. 근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택시 대란이라면서 지금 흑자 전환했거든요. 적자에서 이것도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기관들 외국인들 매수해서 이것도 47%나 예, 좋은 단기 수익이 났다. 10월 달 초에 포착해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AP를 봐요. 성공 투자를 하시려거든 하나 말씀드릴까요? 파란색 숫자와 음선을 적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대박은 역배열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보세요. 이 음선이 몇 개 나오냐? 하나, 둘, 셋, 7개가 나와요. 이때부터 과매도 구간에 접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울 때 물론 이게 제가 100%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용을 보셔야죠. 이 회사는 면역 항암 치료제 그걸로 해서 라이센스 아웃이 됐거든요. 그럼 캐시카가 확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남들이 안 볼 때 이때 매수해서 역시 계단식 상승이 일어났다. 71%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범양건영 같은 경우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종목일 거예요. 이것도 자 보세요. 여기서는 막 이슈화되고 막 이렇게 커져. 이럴 때 매수하시면 고생길을 더 보다는 거죠. 이럴 때 음선 세계에서 이게 뭐라고 그랬죠? 노란색이죠. 다이버전색이죠. 참 주식 쉽죠. 근데 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제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럴 때는 매수를 안 하실까요? 참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인데 이러면서 이것도 63%나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범양건영. 그다음에 또 피플바이오도 있죠. 이거 바이오젠 때문에 제가 했던 건데 이 자리에서 이게 똑같이 음선이죠. 노란색이었죠. 예, 이때 어떻습니까? 들고 나갔는데 그날 바로 아침 방송 목요일 날 상한가 바로 뽑았어요. 상한가 뽑아도 30% 올랐고 계속 오르면서 63%였습니다. 이게 다 양양음 또 양음 그러면서 황금 맥점에서 계속 주가가 윗방에 취했죠. 우리는 15,000원에 멋지게 수익 실현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피플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애니플러스 같은 거 있어요. 사실 아까 제가 컨텐츠에서 이번 주에 토픽이 뭐라고 그랬죠? 쌈지예요. 뭐 쌈지라도 오해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수익을 뭐 다 좋아요. 기다릴 수수도 많이 올라 다 올라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근데 수익률 1등은 바로 SAMGNT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이슈화 되기 전에 저점에서 황금 맥점에서 포착된 게 뭐였느냐? 바로 애니플러스였다는 거예요. 애니플러스. 이것도 보세요. 굉장히 쉽죠. 양양음. 실적 엄청 좁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빅히트를 하고 있고 아직도 PR이 9배예요.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시겠죠. 유보율도 1,400%나 되고. 그래서 기어이 이것도 54% 수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탑 머터리얼이 있습니다. 탑 머터리얼 같은 경우는 이것도 2차 전지에서 이제 결국 이제 숨은 진주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선 3개 나온다. 이거 이제 회사는 제가 이따가 무방에서 설명드릴 거고 시간상 음선 3개에서 이때 상한가. 근데 이것도 양양음 패턴이었거든요. 이날 매수해서 이틀 조금 내렸는데 아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 상승할 종목, 내용 있는 종목이 조금 내렸다 해서 팔고 달아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산 종목이 내려요. 주가가 내려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믿을 수 있는 회사냐 아니냐 그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는 아까 단야 선생님도 그런 그 위주로 말씀하시던데 주가는 종국적으로 보면 펀더멘털을 수렴하게 돼 있어요.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왜 안타깝게 이런 것들을 팔고 달아나시면서 테마주 이미 많이 오른 것들을 하시면은 여기서 크게 수익 날 것을 놓치시고 또 고점에서 또 잃고 그러잖아요. 그런 매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55% 상승해서 결국 61%까지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신풍제약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이슈화될 때 이럴 때는 이미 늦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막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이럴 때 많이 잘못 들어갔어요. 3만 원대에 가서 지금 얼마? 2만 원대까지. 얼마나 가슴이 아픈 겁니까? 이거 어떤 거죠? 자, 양양음.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평선이 밀접했을 때, 이평선에 밀접하는 건 뭐냐면 밀집하면서 기간 조정으로 갈 때는 소위 말해서 이것을 일본 말로 조주의 단계라고 그래요. 조주의 단계, 그걸 좀 조금 이제 증권 주식 전문 용어로 하면 상승 에너지를 비축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윗방이 됐던 아랫방이 됐던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런 자리죠. 이평선 밀집했죠. 예, 이래서 이것도 그냥 슈팅이 나왔죠. 가격 조정 나왔죠. 기간 조정에서 이평선 밀집했죠. 주식이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신풍제약 또 한 53%.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덱스터거든요. 덱스터 같은 것도 참 기가 막히죠. 이거 보세요. 저는 장대 양산에서 여러분들께 전략 한 번도 여러분께 추천한 적이 없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로워요. 왜? 아까도 제가 인기 영화 보지 않겠다고 그랬죠. 대부분 95% 분들이 좋아하는 게 그런 것들을 좋아하죠. 이미 많이 올라온 거. 근데 이거 보세요. 음선이 몇 개였어요? 5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평선 밑집에서 거의 이거 어떻게 돼요? 완전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노란색이죠. 이거 몇 프로 오른 줄 아세요? 그 초단기간에 53%나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이슈화되고 있는 종목이 뭐냐? 예, 바로 정치인 관련주라 해서 노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평선 밑집에서 양음 패턴에서 57%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공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황금 맥점에서 전략에서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썩 좋지가 않고 보통 이제 정치인들 뭐 인맥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그런 거 하게 되면
꼭 그 버블은 깨지게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포착이 돼서 좋은 수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에이스 종목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그 유명한 세비캠입니다. 아마 이제 세비캠 들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좀 힘드시고 고생하시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아까 제가 탑 머티리얼처럼 저는 있잖아요. 정말 신규 상장 나오면 철저히 다 뭐 수급 내용 철저히 분석합니다. 아까 그래서 SAMG엔트도 철저히 분석해서 다 여러분 무료 추천 좋은 수익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요거 세비캠 같은 것도 바로 폐 배터리, 패러다임을 아셔야 되죠. 이제 저는 내년에 폐 배터리는 또 한 번 부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이 지금 연말이잖아요. 저쯤에 매수해 나가는 거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최근에 단기간에 수익을 드렸던 게 바로 루닛입니다. 루닛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암을 진단할 때 요즘 뭐 워낙 영상 기술이 발달을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사람이 의사가 직접 판독하는 것보다도 AI를 통해서 정확하죠. 그러니까 알파고 그런 것도 이겼잖아요. 우리 그 옛날에 어떤 누구였죠? 그게 이세돈인가요? 예, 이창화 이세돈? 가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AI를 통해서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획기적인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어디서 하냐? 다 저점에 좋은 수익을 드렸죠. 다 이것도 다시 한번 서서히 이제 매수권에 오고 있다. 다시 한번 한 3만 원 돌파가 잘 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AS에 드리고 싶네요. 네, 추가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새롭게 또 어떤 종목 보면 좋은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위원님, 네. 매력 종목 있을까요? 우리 앵커님 살짝 힌트 내가 드린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저 최민식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최민식. 이제 곧 나오는 거 있어요. 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카지노. 21일에 나오니까 그 관련 회사가 바로 콘텐츠리 중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그 어떤 기술적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길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리 중앙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무방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콘텐츠리 중앙입니다. 어쩐지 아까 전에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이었네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무료 방송에서 펼쳐지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 오늘 들어가면 또 어떤 내용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그러네요. 선물 보따리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거의 매일같이 선물 보따리를 풀어드렸는데 오늘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봉사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모실까 합니다. 많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SAMG 이제 쌈지라고 그러니까 참 발음이 편해서 쌈지가 상한가 같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제가 또 단단히 준비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여러분께 무료로 많이 드릴 테니까 오늘은 많이 와주시면 하여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넥스트에 있어서의 고민 단단히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함께 참여해보시면 좋겠네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 현재 깜빡이고 있네요.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12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 냉큼 넘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 많이 나눠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뒤이어서 머니형 2부가 펼쳐지니까요.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